붕당의 형성과 이왕과 이 요기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화에서 이겨내잖아요. 자 사화에서 이겨내면서 선조가 되면 여러분 누가 집권하는 거야 얘들아? 누가 집권하는 거야? 사림이 집권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사화를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뭐라 그랬지 얘들아? 사림 애들이 사화를 이겨내면서 끝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지방의 근거지가 있었다 그랬잖아. 그치? 뭐하고 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얘들아? 얘네들은 성원과 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향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반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었다 얘들아? 뭐 할 수 있었다? 올라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얘네들이 집권을 했는데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얘네들이 집권을 했는데 동인과 뭘로 나뉜다 얘들아? 동인과 뭘로 나뉜다? 서인으로 이렇게 나뉘게 된다. 근데 이렇게 나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나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척신 정치를 청산해야 돼요. 청산. 이걸 청산해야 되는데 아주 강경하게 청산할 것이냐 온건하게 청산할 것인가로 이제 갈리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조전랑이라는 자리를 놓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조전랑이라는 자리를 놓고. 근데 여러분 척신정치보다 더 싸움이 격렬하게 벌어지는 게 이조전랑이라는 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6조 의정부와 6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조전랑이라는 위치, 이 이조전랑이라는 위치는 3사의 관료들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관료들을 이렇게 승진하는 점수를 매기거나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보직입니다. 인사권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보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조전랑이라는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동인이 주도권을 잡느냐 서인이 주도권을 잡느냐는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이제 동인과 뭘로 나뉘게 된다는 거죠. 서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학문적으로도 틀려요. 학문적으로도. 동인은 이왕 쪽을 따르게 되죠. 동인은 이왕 쪽 학문을 따르게 되고요. 서인은 이쪽 학문을 따르게 됩니다. 여기는 영남 지방 사람들이 주로 따르게 되고요. 여기는 기호 지방 사람들이 주로 따르게 되면서 이 사림이 동인과 뭘로 나뉘게 된다. 서인으로 나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밑에 이제 분당의 형성 다 돼 있어요. 줄을 쳐봅시다. 배경에서는 어디다 줄을 쳐야 되냐면 서원과 뭘 바탕으로 향약을 바탕으로 꾸준히 세력을 확대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분당 형성의 원인 두 가지가 있어. 뭐야 얘들아? 척신 정치의 청산과 이조 전랑 자리를 임명 문제. 요 두 개 가지 때문에 동인과 뭘로 나뉘었다. 서인으로 나뉘었다. 그 다음에 동인과 서인이 있는데 거기 동인과 서인은 거기 보다시피 척신정치 청산의 적극적인 신진살인 중심으로 이왕, 서인은 척신정치 청산의 소극적인 기성살인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은 이왕 쪽이면서 영남 쪽, 여기는 이 쪽이면서 무슨 쪽이다 얘들아, 무슨 쪽이다, 기호 지방 쪽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뉜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얘들아 이제 뭐라고 쓰냐면 EBS 교재, 거기 밑에다가 EBS 교재 62페이지로 가자고 하면 돼. EBS 교재 62페이지로 가자고 해가지고 EBS 교재 62페이지로 가보세요. EBS 교재 62페이지에 가면 거기 가로 3번 맨 밑에 있습니다. 맨 밑에 가로 3번 해갖고 서원과 향약 나옵니까? 네. 거기 서원과 향약 보시면 향촌사회에서 사림의 영향력의 강화에 기여했다. 이렇게 돼 있지, 그치? 네, 거기다 줄 치면 돼요. 서원과 향약은 향촌사회에서 사림의 영향력을 강화시켰다. 그러면 서원은 뭐 하는 곳이냐? 서원의 기능은 두 가지지. 선현에 대한 제사, 공자라든지 맹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제사, 그 다음에 학문 연구를 하고 교육하는 기능. 이런 두 가지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자, 향약은 그 옆에 보시면 풍속 교화와 질서 유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거기 자료 플러스, 그 자료 플러스에 보시면 향약 나오는데 그 밑에 해설 봅시다. 해설 줄 쳐보세요. 향약은 중종 때 조광조가 처음 시행한 후 이왕과 이에 의해 전국으로 뭐하되었다 얘들아? 확대되었다. 향약은
줄치고 옆으로 가서 향촌 주민에 대한 지방살인의 지배력이 뭐가 되었다? 강화되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요점은 뭡니까? 이 살인애들이 풍부파들의 탄압, 그 사화를 이겨내면서도 끝까지 집권할 수 있었던 건 지방의 어떤 지배력을 강화했었던 두 가지 그 도구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 서원과 향약이 있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몇 페이지로 가는 거냐면 63페이지로 가면 거기 성리학 있어요. 성리학 있니? 네. 성리학 있습니까? 네. 거기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랑 누구를 구별해주면 되는 거죠. 이황과 이의를 구별해주면 되는데요. 이황과 이의를 구별하기 전에 여러분 성리학에는 아주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와 뭐가 있냐면 기가 있습니다. 이와 기. 맞지? 이와 기라는 게 있는데 이거 여러분 윤리와 사상할 때 배웠죠? 그죠? 상당히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 그 도덕 만물의 근원, 그죠? 이라는 것은 만물의 근원이다. 만물의 근원이고 인간의 어떤 심성, 그 근본되는 어떤 그런 심성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아마 윤리사상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역사에서 이런 단어들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이런 근원들은 이 기는 뭐냐면 이런 만물의 뭐냐면 이제 재료라든지 어떤 뭐 구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는 무엇인가, 기는 무엇인가 이런 그 논쟁들을 엄청 붙는데 그 논쟁이 누구랑 붙는 거예요. 이황과 이의가 붙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이황은 뭘 되게 강조했어요. 이황은 뭘 강조했습니까? 이황은 이를 강조했고 그 다음에 이는 뭘 강조했어요? 기. 근데 여러분 이황과 이의가 있는데요. 이황은 무슨 논이에요, 여러분? 이황은 무슨 논입니까? 이황은 주리론이고요. 이의는 무슨 논이에요? 주기론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를 되게 강조했고 이의는 기를 강조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냥 교표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 세상은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는 종속 변수의 별거 아닌 거죠. 그래서 이만 제대로 가면 기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황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도 중요해요. 이도 되게 중요한데 모두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모두 되게 중요해요. 기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를 하찮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기가 잘 어울려서 가야 세상이 잘 돌아가는 거죠. 세상이. 그래서 여러분 이를 버린 게 아닙니다. 이가 중요해요. 이황처럼 이도 중요한데 기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황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도덕적 원리. 그렇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면 되고 인간의 심성이 뭐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인간의 심성이 뭐하면 되는 거야? 인간의 심성이 상당히 올바르게 가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다 따라가는 거야. 뭐 제도라는 게 뭐 인간이 제도만 잘 움직이면 되는 거지. 뭐 제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현실 문제. 그러니까 인간의 심성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죠? 현실 문제를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현실 문제를 뭐 해줘야 돼요? 개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공납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납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건데요. 이 공납이 당납의 폐단이 일어나요. 당납의 폐단. 그러면 여러분 뭐가 발생한 거야?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 그치? 제도에 문제가 발생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wan 쪽으로 해석하면 뭐야? 제도에는 문제가 없는데 누가 문제인 거예요? 사람의 어떤 심성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탐관오리가 되는 개의 심성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제도의 개선을 얘기하지 않지만 이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의 문제를 뭐 해줘야 된다는 거죠. 개혁줘야지만이 세상이 올바르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의가 무슨 법을 주장합니까? 이의가 이걸 고치기 위해서
이걸 고치기 위해서 수미법이라는 걸 주장하잖아요. 수미법. 오케이? 이건 나중에 조세제도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왕과 이의가 바라보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주리론이냐 무슨 논이냐 주기론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분들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쓰신 책이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자 서 뭐가 있어요? 묘가 있고 성학 뭐가 있어요? 에이 성학인데 성학 뭐가 있습니까? 십도가 있고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뭐가 있습니까? 동호 뭐가 있어요? 문답이 있고요. 성학 뭐가 있어요? 집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여기 이게 출제자들이 상당히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요렇게 암기를 하든지 요렇게 암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알았지? 성학 십도 이왕 미친듯이 암기하고 이 성학 집요 미친듯이 암기하고 나서 기말고사 볼 때 성학 집요와 성학 십도가 있었는데 이게 누구 거지? 이렇게 헷갈리지 하시고 확실하게 주자서로가 이왕 성학 십도가 이왕이면 동어문답은 뭐다? 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란 말이야. 알았지? 그러면 성학 십도가 아니면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이이가 되는 거잖아. 성학 집요면 이이가 되는 거잖아. 알았지? 그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이분들 어디서 유행하냐면 일본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왕의 학문은 일본에 영향을 미치는데 일본에 영향을 미친 이유는 이왕이 일본에 간 게 아니죠. 임진왜란 때 강항이라는 유학자가 납치돼서 일본에 가게 되는데 그 강항이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왕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서 성략을 가르쳐 주는데 누구 쪽 성략을 얘기해 준 거죠? 이왕 쪽 학문의 논리를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이왕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거는 이는 뭘 버리지 않았다. 이를 버리지 않았어요. 주리론자들이 무시했던 뭐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한 거죠. 기의 역할에 대해서 이 역할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지 이를 버린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사실 어려워요. 저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들인데 여러분들한테 역사에서 그렇게 어렵게 물어보지 않죠. 그냥 뭐 이런 거 주고 물어본다든지. 그렇지? 뭐 일본에 영향을 미쳤다든지 영남 쪽 동인이라든지 이쪽이 따르고 있었다는 거만 기억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왕과 이의를 우리가 뭐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